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정체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 기조로 삼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중국의 지표가 발표가 잘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도 10월 달이 3분의 2가 넘어가는 시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해보고 또 실적 발표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띌 수 있는 상황들은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SMC 코리아 2020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재료 장비 업체들 관련된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더 움직이는 분위기가 나오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아마 이제 내년에 대한 반도체 흐름들의 선반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어질지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시장의 반등의 주역은 중국 지표였습니다. 특히 3분기 GDP 4.9% 생각보다 거의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하죠. 1분기 때 마이너스권, 2분기 때 3%대, 그리고 3분기 때 4.9%대. 그러면 아마 적어도 4분기에는 IMF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이 견인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살짝 높아가고 있는 수치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표들도 괜찮습니다. 9월달 소매 판매 보게 되면 3.3%대 증가를 했고 산업 생산도 6%대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모두 다 호조세를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표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어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이후로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6.9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대된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제조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매 판매 쪽에서 가장 또 드라마틱하죠. 지금 3.3%대 정도를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 거의 마이너스권에서 소비 심리도 강하게 회복됐다는 관점 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FNF 같은 종목들 이런 쪽에 반영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광군제와 관련된 소비 쪽이 좀 더 강한 모멘텀으로 될지는 계속 또 확인해 봐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은 또 미국 시장에서 IBM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R&D 쪽을 투자를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은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2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예고했듯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 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지금 버전을 새롭게 출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는 어떤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재료 노출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발표되는 또 테슬라의 실적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중국에서는 9월 주택가격지수 또 LPR과 관련된 쪽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동결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죠. 이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금리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제일기획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고 특히 TI라고 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쪽이죠. 관련된 쪽에서 또 올해보단 내년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또 넷플릭스 실적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항상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오히려 차익 매물 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와 같은 현상, 특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 OTT와 관련된 컨텐츠 쪽에서 대거 금액을 쏟아붓고 있죠. 내년도 보게 되면은 극장 개봉보다 넷플릭스로 개봉하겠다라고 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라인업들도 한 번쯤 주목을 하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10월 2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1월 달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겠죠. 특히 수출입 관련된 데이터가 일단 10일까지 약간 기대감을 좀 키운 상황 쪽에서 물론 아마 이번 달은 오히려 추석이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는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볼 게 일별 관련된 지표죠. 그러니까 일별 수출입 동향들이 오히려 좀 더 호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 아마 중국 쪽의 지표가 좋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응들이 살짝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날은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아마 미국 시장을 보면서 베이지북의 입장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생각보다 약간 부진할 수 있다고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경기 부양책 관련된 추가 부양책들이 좀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면은 약간 좀 우려 섞인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시장의 반응들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램 리서치, 버라이즌, 특히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통신주 쪽인데 통신사가 이제 5G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또 어떤 시장에서 5G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10월 2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메드가 신규 상장됩니다. 오늘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장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선전을 했다가 좀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기기, 진단 시약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된 쪽에 코로나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높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탄력들을 받는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이어지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대 주주가 미코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의 연관성들도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날 미국의 FDA에서 이 외부 백신 관련된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얘기가 많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4월 달, 뭐 아니면은 또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1월 달에 백신 공급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회의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정이 확인된다. 그리고 특히 어느 쪽으로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미국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고 있는데, 2차가 무산되다 보니까 또 3차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22일 날 아마 또 거의 난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죠. 헌터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은 상황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를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이에 따라서 어떤 만큼 수성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또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라고 되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율과 관련된 쪽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다라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미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빨리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만큼 경기 선행 지수도 같이 올라와 주느냐가 관건인데 아직은 의문이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지표들, 특히 아마 상대적으로 지금부터 나올 유럽의 지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면 계속 올라올지는 의문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한번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표가 빠른 회복,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고민을 하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실적 발표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 또 KB금융, LG생활건강이 발표가 될 텐데, KB금융 최근 들어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배당과 함께 그동안 가치주 성격 쪽에서 이렇게 못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움직일지보다는 어느 정도 소외됐던 부분을 반영한다는 측면 쪽에서 일단 단기적인 관심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인텔 실적 발표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 인텔과 관련된 부분들, 또 하나 누코라고 하는 철강주 쪽도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유니언 퍼시픽은 또 철도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도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같이 또 실적 흐름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10월 2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번 회복됐다가 지금은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죠. 아마 이번에는 살짝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이날 또 포스코, 최근 들어서 10월 15일까지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 철강주대 흐름들의 대표주자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 흐름들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겠죠. 이런 쪽과 함께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미국의 소비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들과 기업 실적들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또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기업들의 변동성도 커지겠다라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흐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